그게 좀 있으면 그걸 좀 연습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11 다시 몇이죠? 그냥 11일 11 5 1 4 명제곱 집합은 여기 있지. 아니지, 이것도 여기도 집합은 여기지롱. 11 뒤에 10일인가요? 앞에 10일인가요? 뒤에 앞에 10일이 없군요. 뒤에 10일. 8, 9, 10, 11, 10, 11 이거죠? 네. 이거 어디까지 생각했는데요? 이거 일단 전체가 20이고 네, A의 개수가 14개고 B가 11개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그 A랑 B 더했을 때 그 5가 넘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A랑 B 겹치는 게 5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게 5여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A 교집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최대라는 건 최대한 많이 겹쳐야겠죠? 그러면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많이 겹치려면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겹치나요? 그림상으로. A 안에 B가 있을 A의 원소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A 안에 B가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많이 겹칠 겁니다. A 교집합 B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최대 11 이렇게 네 11이 되겠죠? B의 원소 개수. 그러면 최소이려면 겹치는 게 최소이려면 최대한 어떻게 돼야 돼? 이 A, B가 멀리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무슨 그림을 상상하냐면 이렇게 하나도 안 만나는 경우를 상상할 겁니다. 최대한 안 겹치려면 뭐 이렇게 0개가 최소일 거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냐? 라는 거죠. 뭐가 걸림? 더했을 때 얘가 20개. 여기 안에 20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겹치는 게 없다면 여기 14개, 여기 11개. 5개가 오버 되죠?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겹치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최소가 될 텐데 이제 최소가 되려면 최대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고 전체 개수가 20개니까 최소한 5개는 겹쳐야 되는구나 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5 너가 생각한 그 5는 이제 최소에 해당하는 게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최대한 멀어지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 최소한 5개는 겹쳐야 돼. 그래서 겹치는 거의 개수의 최소는 5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납득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 원 두 개를 이렇게 최대한 포갠다, 최대한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는 뭐 문제될 게 없고요. 최대한 떨어뜨리려면 겹치는 거 고려해야 되고. 똑같고. 비슷하고. 네.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뒤에는 아직 안 풀어봤죠? 아니 11 이 역대 문제들. 오케이, 이건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또 애매한 게 있을까요? 10-2 10-1은요? 1년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A와 세집합 A, B, C에 대해서 A와 C가 서로 소이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게 무슨 뜻인가요? A와 C가 서로 소다. A랑 C가 안 겹친다. A랑 C랑 겹치지 않는다. A 교집합 C A 교집합 C가 옹집합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A가 10개, B가 9개, C가 7개, A 합집합 B가 15개, B 합집합 C가 11개,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시오. 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를 봤을 때 떠오르는 식이 있나요? 그 어. A의 개수 A랑 B랑 C랑 다 더하고 그 겹치는 거 빼고 네. C, B 이걸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적용하면 NA 10, NB 9, NC 7 이렇게 될 거고 빼기 A 교집합 B를 찾아야 됩니다. A 교집합 B, A 교집합 B 찾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얘를 보면 합집합 한 개 15개 얘가 10개, 얘가 9개 몇 개 겹치나요? 4개 겹치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4개 그리고 A 교집합 C는 서로 소라고 했으니까 0개 B 교집합 C는 B가 9개, C가 7개인데 합집합 한 개 11개 몇 개 겹침? 5개, 5개. 네 5개가 겹치겠죠? 그래서 빼기 5 그 다음 A 교집합 B 교집합 C 있을까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라는 건 A랑 B랑 C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셋 다 동시에 갖고 있는 애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 A랑 C 겹치는 게 없대. 그럼 애초에 얘네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동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A 교집합, B 교집합 C 원소 개수도 0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였으면 처음에 그림을 그려봤을 것 같은데 A, B, C 세 개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좀 여기는 특수한 경우로 A랑 C가 서로소다 A랑 C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C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얘 그려보면은 A 10개, B가 9개인데 A 합집합 B가 15개. 그러면 우리가 몇 개? 4개 겹쳐야겠죠? 그러면 A가 10개였는데 4개가 겹치니까 여기 영역은 6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나머지가 B가 9개니까 여기 나머지가 5개가 될 텐데 5개가 여기 몇 개씩 나눠져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그 다음 마찬가지 B랑 C를 이용해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16 겹치는 게 5개 맞죠? 네 그러면 B가 9개니까 여기 이 영역엔 0개가 있네요 찐 B, B만인 애들 그러니까 A랑 C가 아니라 B만인 애들 그럼 여긴 0개고 C가 7개니까 여긴 2개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통해서 표현하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그냥 얘네들 다 더한 거니까 6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 이용해서 얘네 이용해서 이 영역별로 좀 구간을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하나하나 채워가면
느낌으로 풀어도 되고요. 얘네도 이렇게 4, 5, 9 나누면 없애면 이제 17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오케이? 둘 다 뭐가 됐든 취향껏 잘 풀어보고요. 그 다음 또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명제 보고 있죠? 이번 주가 첫 주였죠? 계약한 지. 수업도 했나요? 수업? 네. 어디 나갔나요? 그 자폐훈련 법에 나갔는데 네. 어디까지 나지? 거의 한 장 좀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한 장 좀 안 돼. 역시나 그 유형 반복으로 나가고. 네. 오케이. 시험 범위에 대한 OT는 없었나요? 그거는 수업하면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수업하면서 알려주겠다. 새로운 내용은 좀 풀만.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명제 P 면 Q이다. 자, 거짓 판별인데 명제가 뭐였나요? 명제. 내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름? 오, 맞네.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옳고 그름. 옳고 그름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은 참 거짓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옳다, 이게 올바른 행동이야 라는 거는 사실 좀 주관적인 면이 좀 섞여 있는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해서 참 거짓이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옳고 그름 뭐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명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이제 명제라고 하죠. 그다음 조건은 뭐였나요? 조건.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성립되기도 하는. 그 조건을 우리 x값이라고 하죠. 혹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뭐 문장 되고. 그 다음 또 뭐 배웠나요? 기억나나요? 여기 조건이 돼서 뭐 예를 들어 조건 예시가 뭐가 있나요? 뭐 x제곱은 4? 이건 x가 몇일 땐 참이에요? 2나 마이너스 2일 때는 참이고, 그 x가 2나 마이너스 2가 아니라면, 둘 다 아니라면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참이 되는 이 x값들의 집합을 뭐라 부르나요? 진리를 찾아서 뭐 이런 말 안 들어봤나? 너무 진실을 찾아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된 이치 막 이런 건데, 아무튼 이제 이런 참이 되는 애를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리집합 합을 배웠고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의 집합.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예시를 이용해서 뭐 기호 표현하는 기호도 표현하면 이렇게 명제나 조건은 보통 PQR 이런 알파벳 소문자로 이제 쓰고요. 이 명제, 이 조건이 참이되는 진리집합을 우리 대문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 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이거 뭐죠? 그 명제를 반대로 해가지고 어. 뭐 루트 9는 유리수다 한 거를 루트 9는 유리수가 아니다 해서 그걸 뭐라고 해요? 나왔습니다. 이건가? 아, 영어 보면 부정이죠, 부정. 아니야. 그래서 부정. 조건의 부정, 뭐 명제의 부정 이런 거 배웠고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not P 이렇게 읽죠? 그러면 이 부정한 이 조건에 해당하는 not P의 진리집합은 이제 여집합으로 표현이 됐던 것도 기억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P, 이 명제 P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P라면은 이제 얘의 부정, 뭐 예를 들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이런 명제가 되겠죠. 이런 조건의 진리집합은 얘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뭘 배웠나요? 이게 아마 마지막이지 않나 싶은데 P 또는 Q 또는으로 연결된 식을 이제 좀 만났습니다. 그러면 P 또는 Q라는 건 P를 만족하거나 Q만 만족하거나 둘 다 만족하거나 이기 때문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니면 둘 다 먹을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은 뭐랑 연결되냐면 합집합이랑 연결이 됐었죠? 기억나나요? 그 다음 또 뭘 배웠냐면 그리고 and를 어떻게 쓸까? and 쓸 줄 아나요? 그 and 기호 이거 있잖아요. 여기 그 Shift 7 이렇게 생기긴 했네요. 네, 그래서 P 그리고 Q P 이거는 P랑 Q가 동시에 P이면서 동시에 Q여야 되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교집합으로 연결이 됐었던 거. 그래서 이거 좀 여기까지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제와 조건, 참, 거짓, 진리집합 아니 참거짓 판단할 수 있는 거, 조건, 진리집합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뭐 이런 것도 배웠네요. 얘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이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 참거짓이 뒤바뀐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는 그리고로 연결된 이 진리집합. 이렇게 확인했고요. 아, 이것도 있네요.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의 부정은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죠. 그래서 P가 아니고 그리고 Q도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에 따르면 이제 진리집합은 not P, P가 아니다. P 여집합, and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Q가 아니다. Q의 여집합 이렇게 다 연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랑 연결하다 보면 뭐 편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명제 P 잠깐만.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조건 혹은 명제를 많이 다루는데 얘네들이 화살표로 연결된 이제 문장을 좀 볼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P를 X는 자연수. 그러면 진리집합은 뭐 1, 2, 3, 4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Q 명제를 X는 정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정수가 되는 x들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 이런 애들이겠죠? 0, 1, 2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엮을 거냐면 P이면 Q냐? 이렇게 엮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문장 잘 쓰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내가 선생이면 이런 느낌인가? 내가 뭐뭐 한다면 if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아침이면 세수를 한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뭐뭐면 뭐뭐다 이것이면 이거다 약간 이런 문장인데 문장으로 연결한 건데 얘를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연결해 봤습니다. P이면 Q이다. 그러면 얘는 어떤 x가 있는데 이 x가 그러면 얘를 똑같이 적용하면 x가 자연수이면 q는 이제 x는 정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조건 두 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어떤 숫자가 있어? 얘가 자연수라면 그 숫자는 정수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참이 되죠. 여기 x가 뭐든 간에 자연수는 다 정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x가 자연수 조건이죠. 얘도 조건입니다. 조건은 참이랑 거짓이 항상 판단할 수 있진 않잖아요. x값에 따라 달라지는 식도는 문장이니까. 근데 이 두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연결을 한다면 얘는 딱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 P 화살표 Q, P이면 Q이다를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또 다른 명제가 되겠죠? 참이다가 되니까. 그럼 얘 반대로 x가 이번에는 정수이면 자연수다를 봐봅시다. x가 정수이면 x는 자연수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왜죠? 저기 정수의 범위에서 자연수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x가 뭐 이런 음수들이겠죠? 그러면 이런 음수들은 정수이긴 하나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짓이 정수이면 자연수다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얘가 참이 되려면 자연수인 얘의 진리집합 P랑 얘의 진리집합 Q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x가 자연수이면 정수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를 만족하는 x 값들은 다 얘가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이 둘 사이 관계는 P인 애들은 다 Q여야 되니까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얘인 애들은 다 얘가 돼야 이 문장이 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P 이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PQ를 할 때 P가 Q에 속해 있다면 명제 P이면 Q이다는 이제 참이 됩니다. 거꾸로 명제 P이면 Q이다 참이면 당연히 얘 안에 얘네들은 다 얘가 된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이 참이 되는 애들은 다 얘가 돼서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뭐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런 집합 관점에서 보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얘를 이 방향을 외워야 되는데 P면 Q이다. P가 Q에 속한다. 좀 연관성이 있나요? 뭐 그때그때 P면 Q가 참이 되려면 얘인 애들은 다 얘여야 되니까 얘가 얘 부분집합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좀 더 빠르게 하려면. 그래서 이 화살표 기호 이렇게 간 게 이제 이렇게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이면이 더 작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x제곱은 4인 명제가 있고 x는 2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이다는 참인가요? x제곱이 4면 x는 2다. 아닌 것 같아요. 뭘 가지고 판단했나요? 뭔가 여기 x제곱은 4가 x는 2라는 조건이 있을 때 되는 거니까 x는 2가 x제곱은 4 안에 있으면 x는 2이면 x제곱은 4? 가 맞는 것 같다고? 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 판단할 때 좀 문장에 따라서 되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명료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참이 되는 x가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2랑 2가 되겠죠? x는 2다의 진리집합은 2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이면 얘이다는 참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명제 이런 화살표로 연결된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뭐 진짜 이게 문장으로만 보면 참 거짓을 판단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좀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x가 4의 양의 배수이면 x는 2의 양의 배수다. 참인가요? 네. 참인가요? 왜죠? 왜냐면 4의 배수는 다 2로 나눠지니까 2의 배수가 4의 배수보다 많아서 뭐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양의 배수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서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단해도 되고 되게 헷갈린다 하면은 이제 진리집합을 찾아 떠나가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겠죠? Q는 2의 배수 이런 애들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참.
x랑 y가 무리수, x랑 y가 무리수면 x 더하기 y는 무리수다. 참인가요?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사실 지금 이 참 뭐뭐이면 뭐뭐이다 참거집 한다 할 때 진리집합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너무 많아서 진리집합을 만약에 P를 진리집합을 찾아볼까요? x, y가 무리수다. 그러면 이제 지금 x랑 y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찾아야 될 거고, 뭐 예를 들면은 x랑 y가 둘 다 무리수인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는 둘이 더했을 때 이제 무리수가 되니까 루트 2, 루트 3은 q의 진리집합도 될 거고요. 둘이 더해서 무리수가 되니까 또 뭐 x랑 y는 무리수다. 뭐 파이도 무리수니까 파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무리수는 이런 형태랑 또 어떤 형태도 있냐면 이렇게 유리수랑 더해진 형태도 다 유리수, 그러니까 무리수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애도 있냐 하면은 무리수죠? 무리수죠? 그럼 얘네들은 무리수란 말이야. 그래서 P의 진리집합에 들어가겠죠? 근데 얘네들 더하면 무리수인가요? 유리수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얘네 같은 애들은 이제 P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Q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그래서 P가 Q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 반대로 XY가 무리수 아니 반대로가 아니라 뭐 여기는 이런 것도 있겠죠. 1이랑 루트 3 얘네들 더하면 1 더하기 루트 3 무리수잖아요. 근데 얘는 P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Q이면 P이다는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무리수면 X랑 Y는 무리수다. 참인가요? 거짓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X 더하기 Y가 무리수면 X랑 Y 둘 다 무리수냐? 더해서 무리수지만 둘 다 무리수가 아닌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거짓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1번 같은 경우는 양의 배수 숫자를 좀 빨리빨리 좀 떠올릴 수 있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경험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 XY가 무리수면 X 더하기 Y 무리수다. 이런 거는 이제 P이면 Q이다를 만족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P이면 Q이다. P인데 Q가 아닌 것들.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반례라고 부릅니다. 반대되는 예시, 반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반례를 좀 떠올려 줘야 돼요. 얘가 참이냐? 그러니까 이건 참거짓 판단할 때 최대한 거짓인 애들이 있냐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냐면 지금 2번 P면 Q이다의 반례는
발리가 될 만한 어떤 애들이 있냐면 P인데 Q가 아닌 것들 C 발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인데 그러니까 무리수랑 무리수인데 얘네 둘을 더하면 무리수다가 아닌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 애들이 있냐를 최대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무리수랑 무리수 얘네 다 무리수잖아요. 근데 더하면 사라져서 유리수가 되는 이런 애들이 이제 반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참거짓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도 좋은데 이 원소를 생각하는 게 좀 힘든 경우는 최대한 반례가 있는지를 상상해 봐야 될 거고 반례가 있는지 반례를 좀 생각해 보는 거는 P이면 Q이다의 반례는 P인데 Q가 아닌 것 그러면 둘 다 무리수인 것들을 상상하는데 얘네들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 것을 찾아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는 게 있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유리수가 되지? 그러니까 무리수 두 개를 더했는데 어떻게 하면 유리수가 되지? 이런 루트가 사라져야겠구나. 그러면 두 무리수를 이렇게 잡는다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유리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네가 반례가 됩니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인 건 없는지를 최대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리수가 되지를 최대한 고민해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3번 P면 Q이다. X제곱이 Y제곱이랑 같다면 X랑 Y는 같다. 답인가요? 거짓인가요? 자신감이 떨어졌나요? 이런 방정식, 이런 등식이잖아요. 등식 같은 경우는 식을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려면 얘를 풀면 x는 y 이거나 x는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족하는 애가 이제 진리집합에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다음 q 얘는 뭐 등식 x는 y, x랑 y랑 같은 애들이 진리집합 q가 되겠죠. 그럼 포함관계가 지금 어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겠지만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식이 나오면 등식을 풀어보세요. 아까 그 x제곱은 4이면 x는 2다 이것도 이거 등식 풀었잖아요. 그래서 포함관계 비교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등식이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은 거짓. 4번은 삼일까요? 거짓일까요? P면 Q? 음. 1번 아무 상 되나요? 문자는 되는데 중에 부동호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왜 부등호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것도 그냥 왜 부등호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부등호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하나는 등식 하나는 부등호 이렇게 돼도 됩니다. 그냥 이제 그 값들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P가 참이 되게 하는 애는 그러니까 이제 P에 들어가는 애는 딱 1이랑 3분이죠. 1, 3 이거 두 개. 근데 Q가 되는 것 Q 안에 들어가는 것 2부터 3까지 이게 좀 범위이기 때문에 좀 수직선의 표현을 하면 여기가 이제
Q가 될 거란 말이에요. P는 1이랑 3이니까 얘랑 딱 3. 이 점 두 개가 곧 P인 거죠. 이 범위가 Q, 지레시가 Q고 P가 Q에 들어가나요? 포함관계가? 네, 1 때문에 안 들어가죠. 얘 때문에. 그래가지고 P면 Q이다는 거짓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P면 Q이다 하면 될 거고요. 좀 등식이나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나오면 좀 그 방정식 부등식을 좀 풀어봐야 되고요. 참이 되는 x, y가 어떤 식인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풀어보고 이런 거는 좀 쉽게 원소들을 나열해 볼 수 있다면 나열해서 포함관계 비교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발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얘네 원소를 다 우리가 세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포함관계를 따지기 힘드니까 뭐 발례가 있나?를 최대한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거고 발례는 P인데 Q가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을 찾으면 될 겁니다. 됐죠?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서 여기 모든 그 다음 5, 6은 한 세트라서 조금 더 나가기가 초점 맞았지. 네, 그래서 5번이나 6번은 둘 다 모든이나 어떤 이 포함된 명제에 참 거짓인데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된 문장 모든 뭐뭐는 뭐뭐다 라는 문장 하나 뭐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모든 뭐뭐는 뭐뭐다 빈칸 넣기 모든 뭐뭐는 뭐뭐이다 빈칸에 한번 문장 완성 검사 모든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 오 맞는 말이네요. 정사각형 은는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 뭐 이런 수학적인 것도 좋고 뭐가 있을까요? 모든 모든 베스킨 라빈스에는 베라에는 아이스크림을 판다. 뭐 이렇게도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 그러면 이런 모든이 들어간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 베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얘가 바로 포인트인데 모든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 참이 되나요? 참이 되겠죠? 모든 베라에는 아이스크림을 판다. 참이 되겠죠? 만약에 모든 마트는 아이스크림을 판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이유는요? 안 팔 수도 있으니까. 본 적 있나요? 안 파는데요? 네. 뭐 있지 않을까요? 정육마트? 수산마트 뭐 이런 건 있나? 아무튼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마트는 아이스를 판다라는 게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이스를 판다는 애가 다 모든 마트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이 되는 이유는 아이스를 팔지 않는 마트가 있어서 그렇게 거짓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얘를 이제 좀 식으로 표현을 하면 모든 여기 나와 있듯이 모든 x에 대해서 p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얘가 참이 되려면 x들은 다 p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x들은 이제 전체 집합이 될 거고 p
얘는 조건 P니까 얘를 만족하는 x 값들은 진리집합 P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 되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맞지 않다면 아까 말한 대로 마트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마트랑 모든 마트랑 같지 않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마트 말고 아이스크림을 팔지 않는 마트가 존재한다면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참이 될 거고 이런 경우는 거짓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 들어간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얘를 만족하는 게 모든 거냐 아니냐 이거를 좀 따져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모든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지울까? 어떤 밑줄은 뭐뭐이다.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넣어보면 어떤 친구는 지각했다. 뭐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친구는 지각이다. 그럼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이 문장은 언제 참인가요? 어떤 친구가 지금 맞아요. 이 지각한 어떤 친구가 있으면 참이 되겠죠? 지각한 친구가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거짓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어떤 x 여기 뭐 나오는 걸 따라서 써보면 어떤 x에 대해 p다가 참이 되려면 이 p가 되는 x가 존재해야겠죠? 그 말은 이제 이 진리 p가 되는 이제 p가 참이 되는 x 값들 진리집합인 애가 있어야 돼. 즉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참이 될 거고요. 얘가 만약에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는 p가 되는 x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x에 대해 p다는 이제 거짓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p다,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p다, 참, 거짓 문장으로 구분하는 거는 뭐 사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진리집합과의 관계로 표현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거는 x가 곧 전체 집합이어야 참이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거는 어떤 x가 있어야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어야 참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이건 괜찮나요? 네.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를 부정해 볼까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건 이 문장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를 부정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부정. 모든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입니다. 를 부정하면 아니야. 모든 정사각형은 삼각형이 아니다. 모든 정사각형은 사각형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나요? 어때요? 모든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모든 아파트를 아이스팜을 아파트가 됐네요. 모든 마트는 아이스를 판대를 부정하면 모든 마트 스크린 그렇게 가나요? 네, 마트 아이스크림을 안 파는 마트가 아이스크림을 안 파는 마트가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마트는 아이스크림을
이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모든 베라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몬드 봉봉. 베라는 아몬드 봉봉을 판다. 밤. 잠인가요? 잠일 것 같은데요, 이걸. 근데 아몬드 봉봉은 워낙 대중픽이라서 참이라고 이제 칩시다. 그럼 얘를 부정하려면 아니야. 나 뭐 봤어. 뭘 봐야 돼? 이걸 부정하려면 안 파는 곳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모든 베라는 아몬드 봉봉을 판다고? 아닌데 어떤 베라는 아몬드 봉봉 팔지 않던 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얘는 얘다. 얘 부정은 아니야. 어떤 애는 걔가 아니야. 라고 이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모든 정사각형은 다 사각형이 되죠? 근데 누군가 아니야. 어떤 정사각형은 사각형이 아니던데? 봐봐, 이거 정사각형은 사각형이 아니야. 이건 정사각형이 아니죠? 어떤 정사각형은 사각형이 아닌데?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모든의 부정, 모든이 포함된 이런 문장의 부정은 뒤에 거를 부정해 주긴 하는데 사각형이 아니다. 뒤에 거 부정을 하면서 뭐도 바뀌냐?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케이? 마치 앞에서 배운 그런 거죠. 우리 P 또는 Q를 부정하면 P랑 Q도 부정되지만 또는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바뀌는지는 납득되죠? 모든 베라는 아몬드 봉봉을 판다 부정하면 아니요, 어떤 베라 안 팔던데? 이번에 갔을 때 없었음 이라고 얘기를 할 것처럼.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이제 어떤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친구는 지각이다 라는 걸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친구는 지각이야. 아니던데? 모든 친구가 어, 지각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 지각이다를 부정했으니까 지각이 아니다가 되겠지만 이 앞에는 어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x에 대해 얘를 정리하면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서 어떤 x에 대해선 p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어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p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괜춘? 베라 예시 괜찮았나요? 납득이 쏙쏙 됐나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문제 일단 모든이랑 어떤에 대해서 좀 적응하기 위해서 6번 먼저 봅시다. 우리 아직 5번 안 봤고요. 5번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입니다. 근데 보기에서 참인 명제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1번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크다. 참인가요? 네, 참인가요? 아니요. 뭐 때문에 참이 아니죠? 0이 있어서. 그죠? 0인 경우에 이제 절대값 했을 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이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 되는 x값 진리집합이랑 이 전체집합이 같아야 되는데 0이 다르죠?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뭔가요? 기억의 부정. 어떤 x에 대하여 음. x 절대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호. 절대값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얘는 참인가요? 네. 어떤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 되죠? 어떤이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 0인 애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참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 참인가요?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4보다 크다. 네, 참이 될 겁니다. 니은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x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입니다. 네, 거짓이 됩니다. 거짓. 이렇게 될 거고 디귿 모든 x에 대해서 2x-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거 분홍식자가 정리해가지고 쓰시. 그러면 2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맞나요? 네. 네, 모든 x는 3보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얘다 모든 x에 대하여 3보다 작거나 같다. 네, 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디귿의 부정은 뭐 어떤 x에 대해서 2x-6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랑 똑같은 말은 x가 3보다 크다 근데 거짓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리을 어떤 x에 대해서 x-2는 2다 얘랑 똑같은 말은 x는 4다 이 문장인데 어떤 x에 대해서 x는 4다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 리을 부정.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얘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해서 x-2는 2가 아니다. 얘는 이제 얘랑 똑같은 말은 x는 4가 아니다.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4가 아니다. 이제 참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정 잘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참거짓도 뭐 판단하는 거 모든 x에 대해서 다 되는지 아니면 어떤 애가 되기만 하면 되는지 잘 구분해서 판단해 줘야 되고 부정을 이렇게 좀 꿋꿋이 4개를 다 꾸역꾸역 다 적은 이유는 기억 원래 명제는 거짓입니다. 얘를 부정하니까 뭐가 됐나요? 참. 이유는 참인 명제 부정했습니다. 거짓됐죠? 참인 명제 부정 거짓. 거짓인 명제 부정 참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그 뭐냐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 이렇게 됐었잖아요. P가 참이면 나P는 거짓. 그래서 이게 여기 모든 어떤 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5번으로 돌아가서 얘는 조금 바로 풀 수도 있는데 일단 봐봅시다. 실수 x에 대한 우리 개념은 다 하지 않나요? 네 맞죠? 이제 5번 이거 하면은 일단 한 파트는 끝나죠. 명제의 한 파트. 그 다음 여기가 마지막 파트인가? 이거 하고 이렇게만 하고 절대값이 붙여졌어. 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봐봅시다. 무조건 P는 이제 X는 2보다 작다고 Q는 X-A는 4보다 작다입니다. Q 뭐 식을 조금 변형하면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사실 A 플러스 4보다 작은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명제 P이면 Q2가 참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구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출? 좋은데요? 뭐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수직선에 왜냐하면 범위라서 그래서 일단 P를 표현하면 X는 2보다 작다 얘가 이제 P, 명제 P의 진리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이제 A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작다기 때문에 A 플러스 4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A 플러스 4에서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말은 이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겠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 Q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는 어디 찍혀야 되나요? 이 기준 오른쪽에 찍혀야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에 찍혀서 A 플러스 4보다 작다가 돼야 P가 Q의 부분집합, 부분집합 느낌 나죠? 부분집합이 돼서 영재 P면 Q이다가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참이 되려면 얘가 얘 속해 있어야 되는데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했을 때 속해 있으려면 얘가 A 플러스 4 얘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좀 식을 세워야겠죠? A 플러스 4가 2보다 오른쪽, 2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고, 마지막 디테일은 등호 고려해 줘야 됩니다. 둘이 같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둘이 등호가 들어가냐 마냐는 둘이 같았을 때 문제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건에 뭐 문제가 될 게 없느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얘가 곧 여기가 2가 얘네 둘이 같아서 만약에 2 이렇게 된다 치면 P면 Q이다, P가 Q의 부분집합이다에 별로 차이가 없죠? 똑같이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등호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구하겠죠. 괜찮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2번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보면은 P 나와 있고 Q 나와 있고, 근데 여기 not P면 Q가 참이 돼야 된다네요. 그러면 not P 이거의 부정 not P를 표현해 볼까요? not P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예. 1보다 작다. 네. 이거 부정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그리고로 바뀌죠. 뭐 컴마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거 좀 더 이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얘랑 얘를 표현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는 등호, 여기는 등호 없고, 그 다음 얘가 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A-3은 여기 왼쪽에 찍혀서 이렇게 돼야 될 거고, A 플러스 2는 1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찍혀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를 식으로 표현하면 A-3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마찬가지 동시에 A 플러스 2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디테일, 등호 이 둘이 같아도 되나요? 네, 이거는 같게 되면은 포함되지가 않게 되니까 안 될 거고, 여기는 같아도 되나요? 네,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 구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하면 일단 영재 아파트 앞부분을 어디 갔네. 앞부분을 일단 마무리 짓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 6번까지 풀었고, 그다음 뭐 명제 사이의 관계 봅시다. 딱
네, 그래서 그 다음 3y 이게 확대가 돼버렸네. 이걸 확대하려고. 네, 그 다음 명제 사이의 관계. 명제 사이의 관계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은 명제를 배웠고, 그 다음 조건을 배웠고, 뭐지? 약간 얘네들을 마인드맵? 약간 크게 정리하면 명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명제 P를 배웠고, 그 다음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조건을 배웠고, 그 다음 뭐 여기 진리집합, 뭐 부정, 뭐 이런 걸 배웠지만, 또 그냥 크게 큰 흐름으로 가면은 P면 Q 조건 얘는 둘 다 조건입니다. P면 Q이다를 연결하면 얘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A이면 P이면 Q이다인데 얘네들을 이제 결론을 바꿔볼 수 있잖아요. 아까 보면은 정사각형은 각형이면 사각형이다. 참인가요? 네, 참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생기는 궁금증은 그러면 순서를 바꾼다면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역지사지 느낌으로 얘네들 순서를 바꿔서 사각형이면 이면이라 씁시다. 이면 정사각형이다.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이런 거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볼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이거는 사실 좀 자연스러운 뭐 궁금해 해볼 수도 있겠다 싶지 않나요? 그 다음 뭘 해보냐면 부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예이면 예이다 인데 각각을 부정해. 정사각형이 아니면 사각형이 아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정사각형이 아니면 사각형이 아니다. 정사각형이 아니라면 원이 있는데 원은 사각형이 아니다. 만든 것도 있지만 정사각형이 아니란 건 직사각형도 있는데 직사각형은 사각형이 아니다. 이제 거짓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얘네 둘을 짬뽕한 얘는 지금 순서를 바꾼 거잖아요. 얘는 지금 각각을 부정한 거고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 얘는 지금 P이면 Q이다고 얘는 순서를 바꿨으니까 Q이면 P이다고 여기는 순서는 바꾸지 않고 각각을 부정했죠. 정사각형이 아니면 not P이면 사각형이 아니다. not Q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네 둘을 짬뽕한 부정을 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정을 해서 순서를 바꾸니까 얘가 앞에 오겠죠? 그래서 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도 정사각형이 아니다.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참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문장 얘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여기 부정한 거에다 순서를 바꾸니까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 하나의 P면 Q이다 명제 가지고 순서를 바꿔보기도 하고 부정을 해보기도 하고 얘를 짬뽕시켜서 부정하고 순서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명제의 순서를 바꾼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역 와닿죠? 역은 이제 거꾸로 라는 느낌이니까 역주행, 역행, 역함수 했나요? 역함수? 그러면 역함수 아직 안 했네요. 아무튼
역지사지 이런 거. 역산인가? 아무튼 이런 거 그냥 역이라고 하고요.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얘를 뭐라 부르냐면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 원래 이 명제에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2라고 합니다. 2.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한 걸 2라고 할 거고요. 이 2는 뭔 인지 나도 못 찾아봤어요. 아직. 아무튼 2라고 하고 얘네들을 짬뽕시킨 얘를 대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명제 P면 Q에 대해서 가정 P와 결론 Q 얘가 이제 뭐뭐랑 가정하면 정사각형이라면 가정이고요. 뭐뭐이다 결론 Q인데 가정이랑 결론 P이면 Q이다를 순서를 바꾼 Q이면 P이다를 역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부정하여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 나 Q이면 나 P 얘를 대우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얘는 왜 없을까요? 사실 일단 내 교육과정은 이게 다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개념, 이 네 가지가 어쨌든 있잖아요. 이 네 개 중에서 중요한 건 얘와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이제 원래 명제니까 그냥 중요한 거고 이 나머지 이 대우 중에서 중요한 건 그냥 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설명할 건데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 없어도 되긴 하는데 얘는 근데 그리 어렵지 않아서 와닿잖아요. 그냥 순서 바꾸는 거. 그래서 그냥 넣어져 있는 것 같고요. 아니요. 명제 역은 나중에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기 지금 이거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증명에서 좀 중요하고 문제 자체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수학 개념을 공부하는데 좀 필요한 애고 얘는 진짜 별로 의미가 없어서 사라지게 된 친구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 대우 알아두고요. 왜 대우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다른 예시를 하나 볼까요? 뭐 진짜 그냥 x가 마이너스 1 그냥 쉽게 x제곱은 1이면 그러니까 얘이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이다 참인가요? 참이 되겠죠?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뭐 포함관계 따지면 x제곱이 1이 되는 애는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는데 여기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또 참이 됩니다. 그 다음 얘 뭐를 구해봤냐면 잠시만요. 다시 네 역을 구해봤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걸 썼구나. 얘 역을 순서를 바꿔봅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인가요? 원인가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도 참인 명제고 얘도 참인 명제인데 역은 참인 명제의 역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인 명제의 역은 진실 그대로 참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은 그때그때 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역은 참인 애도 있고 거짓인 애도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아요. 되게 애매해. 근데 대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원래 명제와 대우의 참 거짓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얘가 참이면 대우 무조건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무조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얘 대우 한번 구해보면 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부정이면 얘 부정,
그러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부정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도 아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참인가요? 참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우는 얘가 참이면 얘가 참. 만약에 거짓인 명제의 대우를 구하면 얘도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우는 이 원래 명제랑 참거짓을 공유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역은 그때 달라요. 근데 뒤에 가면 쓰이니까 그냥 나온 거고 얘는 그냥 뭐 2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버리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참일 때 이 각각을 부정하면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래서 왜 이게 참이랑 거짓을 공유하느냐인데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은 이제 얘 그 집합 관점에서 집합 관점에선 얘가 얘 부분 집합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P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참이다라는 건 이런 상황인 건데 얘 대우를 구해볼까요? 대우 그러면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하면 not Q이면 not P다 가 될 건데 얘가 참이 되려면 not Q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 진리 집합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느냐를 살펴봐 줘야겠죠? 근데 이게 성립한다라는 말은 뭐가 성립해? 여집합 해주면서 순서 바꾸는 거 기억나나요? 뭐 이전에 배웠던 관계 중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내가 외울 때 좀 어떻게 생각하라 했냐면 약간 부등식처럼 여기 여집합을 해주면 마이너스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1 음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집합을 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포함 관계가 뒤바뀐다 라고 생각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여집합 양쪽의 여집합을 해주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얘가 되면서 이렇게 얘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아까 전제 조건이 P이면 Q이다. 얘가 바로 참이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될 오케이. 얘가 될 거고 그 말은 얘가 될 거고 얘가 참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 이렇게 성립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면 거짓이라면 P가 Q에 속해 있지 않겠죠? 그러면 대충 속해 있지 않을 테니까 대충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면 not Q이면 not P다가 거짓이냐? 이제 오케이를 다 지우고 다시 얘가 거짓이냐를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얘가 거짓임을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 줘야 돼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갈지 않느냐고 그 말은 마찬가지 P가 양쪽을 여집합하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느냐랑 똑같기 때문에 뭐 여기 얘 이렇게 속해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얘도 오케이 거짓인 것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인 명제는 서로 참 얘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우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알았죠? 마지막 문제만 좀 보면요. x, y가 3이면 x는 1 또는 x는 1이 아니고 미안 잘못 말했네요. x, y가 3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고 또는 아니거나 또는 y는 3이 아니다. 일단 역이 뭔가요? 순서 바꾸는 거 순서 바꾸면
맞나요?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 거짓인 것 같아요? 아, 참이 거짓이? 아, 거짓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죠? 왜냐하면 얘네 둘을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거나 y가 3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10하고 x가 10하고 y가 10분의 3 자연수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x는 1도 아니고 y는 3도 아니니까 얘를 만족하지만 x, y는 이제 3이 돼버리는 이런 예시를 우리 반대되는 예시 반례라고 하기로 했고요. 반례 이러면 반례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대우는 대우 그냥 얘를 순서는 이미 여기 위에 바뀌어 있으니까 얘를 부정하면 되겠죠? 얘 부정하면 뭔가요? x가 1이고 y가 3이면 x, 아, x. y는 2고 y는 3이면 x, y는 3이에요. x, y는 3 얘는 참인가요? 이건 너무나 자명, 너무나 확실하죠? 바로 판단이 쉽고 그에 반해서 만약에 얘를 참거짓을 판단한다라고 치면 x, y가 3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3이 아니래. 참인가요? 왜죠? 태우랑 똑같은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 치면 판단이 쉽지 않죠. 뭐뭐가 아니다.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대우의 필요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 애매하지만 얘 대우를 구해보면 판단이 너무 쉬워져.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우가 중요한 위치인 이유가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뒤에 가면은 수학이 어쨌든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문장을 많이 쓰게 되는데 대학교 가서도 되게 어려운 더 심화에서도 근데 그때 대우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2번은 뭐 가능? 빠르게 할까요? 2번요. 순서 바꿔서 x가 y보다 크면 y분의 x는 1보다 크다. 참인가? 참이에요? 왜요? 여기 y 나누면 이렇게 돼서 y를 곱하면 여기서 y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명제가 부족해서 뭐 이런 하기보단 부등식 신경 써야 될 거. 그죠? 여기다 y를 곱하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에서 출발하는 게 좀 더 명확하긴 해요. 왜냐하면 얘이면 얘인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얘가 전제 조건이니까 얘이면 그래 얘는 성립해기 때문에 얘는 막 써도 되는데 얘가 성립해?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 식을 쓰는 것보다 이 식에서 출발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y로 나누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y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될 때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참일 수도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인데 얘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거짓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우는 순서 바뀌어 있으니까 이제 부정하면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y분의 x는 1보다 작거나 같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네, 거짓. 이것도 마찬가지 식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한번 만들어 보면 y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겠죠? 그래서 거짓. 대우가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도 거짓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 일단 이거는 좀 봐볼까요?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 네, 얘는 거짓이죠. 그러면 대우도 보나마나 거짓일 거고. 일단 역을 보면은 x랑 y랑 같으면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다. 참이죠? 원래 참인 명제가 없었나? 지금 여기서도 아까 말했듯이 원래 거짓인 명제의 역이 거짓 그대로 될 수도 있고 거짓인 명제의 역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슬프긴 한데. 그다음 역은 순서를 바꿔서 부정한 거니까 x랑 y랑 다르다면 x제곱이랑 y제곱이랑 같지 않을 것이다. 거짓이죠? x랑 y랑 다른데 제곱해서 같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우는 거짓, 원래 명제도 거짓 이렇게 될 겁니다. 대우까지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그 뭐냐